혹시 이런 생각 해보신 적 있으세요? 내가 평생 일하고 세금 내고 연금 꼬박꼬박 부었는데 막상 나이 들어서 받아보니까 그게 고작 130만 원이더라고요. 130만 원. 둘이서 한 달을 살아야 하는데 오늘은 실제로 그렇게 살고 계신 78세 할아버지, 할머니 부부 이야기를 해드리려고 해요. 국민연금 70만 원, 기초연금 57만 원. 합쳐서 딱 130만 원으로 30년 된 24평 아파트에서 살아가시는 분들의 진짜 일상이에요. 식비가 얼마인지, 병원비는 어떻게 해결하시는지, 자녀한테 손 안 벌리고 어떻게 버티시는지, 이 영상 끝까지 보시면 여러분이 노후를 준비하는데 정말 큰 도움이 되실 거예요. 그리고 영상 후반부에는 연금을 늦게 받아야 하는 이유, 주민센터 가면 받을 수 있는 복지 혜택, 자가 아파트 하나가 노후를 어떻게 바꾸는지 살아있는 정보를 다 담아뒀으니까 절대 끄지 말고 끝까지 봐주세요. 오늘 이 영상이 마음에 조금이라도 닿으셨다면 구독 버튼이랑 좋아요, 알림 설정까지 눌러주시면 정말 감사하겠습니다. 할아버지 함자가 김영복이세요. 78세. 할머니는 박순자 씨 역시 78세. 동갑내기 부부세요. 두 분이 처음 만나신 게 22살 때였다고 하시더라고요. 그러니까 벌써 함께 하신 세월이 56년이에요. 56년. 그 기나긴 세월이 다 담겨 있는 곳이 바로 지금 살고 계신 24평 아파트예요. 이 아파트 30년이 됐어요. 처음 입주하실 때 두 분 나이가 48세였다는 거잖아요. 그때 자식들 셋이 다 함께 살았대요. 좁았지만 시끌벅적했고 그게 좋았다고 하세요. 지금은 자식들 다 나가고 두 분만 남으셨어요. 근데 이상하게도 이 아파트가 이제는 딱 맞는 크기처럼 느껴지신다고 하시더라고요. 매일 아침 할아버지가 먼저 일어나세요. 새벽 5시. 알람도 안 맞추세요. 몸이 그냥 눈을 떠버린대요. 나이 드시면 그렇잖아요. 아무리 늦게 주무셔도 새벽 5시가 되면 눈이 떠지신다고. 할아버지는 일어나서 제일 먼저 하시는 게 뭐냐면요. 베란다 문을 여세요. 30년째 똑같이요. 아파트 단지 안에 오래된 느티나무 한 그루가 있는데 그 나무를 보면서 오늘 날씨가 어떤지 가늠하신대요. 나뭇잎이 흔들리면 바람이 있는 거고 안 흔들리면 잔잔한 날이라고. 기상청 앱 대신 그 나무가 할아버지의 날씨 예보란 거죠. 30년을 그렇게 보셨다고 하시는데 그 말씀 들으면서 저는 왠지 가슴이 찡하더라고요. 그러고 나서 밥솥 스위치를 누르세요. 할머니가 전날 밤에 쌀을 씻어 안쳐두거든요. 할아버지는 그걸 알고 그냥 스위치만 누르면 돼요. 두 분이 56년 동안 만들어온 작은 팀워크예요. 밥이 되는 동안 할아버지는 거실 소파에 앉아서 어제 신문을 다시 읽으세요. 새 신문은 지금 안 구독하세요. 사실 작년부터 끊으셨어요. 한 달에 2만 원이라도 아끼자 싶어서요. 그 신문 하나가 2만 원인데 1년이면 24만 원이잖아요. 그 24만 원이 얼마나 소중한 돈인지 두 분은 누구보다 잘 아세요. 할머니는 6시쯤 일어나세요. 일어나시자마자 부엌으로 오셔서 냉장고를 여세요. 뭐가 있나 살펴보시는 거예요. 오늘 뭘 먹을 수 있을지. 냉장고에는 늘 크게 3가지가 있어요. 김치, 된장, 그리고 그날그날 다른 반찬 2-3가지. 할머니가 반찬 가게에서 사오시는 건 거의 없으세요. 직접 만드세요. 왜냐고요? 사오면 비싸거든요. 조그만 반찬 하나가 3-4천 원씩 하잖아요. 두 분이 드시면 금방이고요. 그러니까 집에서 만들어 드시는 게 훨씬 경제적이에요. 아침밥은 간단하게 드세요. 밥이랑 국 하나, 김치,
그리고 계란 하나. 계란은 요즘 한 판에 7, 8천 원 하잖아요. 예전엔 5천 원도 안 했는데. 할머니가 그 말씀하시면서 혀를 한번 차세요. 어쩔 수 없다고. 그래도 계란은 끊을 수가 없다고 하세요. 영양이 있으니까. 노인네들한테 단백질이 중요하다고 의사 선생님이 말씀하셨다고. 계란 하나가 어르신들한테는 정말 소중한 거예요. 식비 이야기가 나왔으니까 한번 구체적으로 들어가 볼까요? 두 분이 한 달에 식비로 얼마를 쓰시느냐 할머니가 통장을 보여주시면서 말씀하셨는데요. 한 달에 딱 25만 원이에요. 25만 원으로 두 분이 하루 세 끼를 드세요. 어떻게 그게 가능하냐고 여쭤봤더니 할머니가 웃으시면서 이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고기를 자주 안 먹어요. 일주일에 한 번, 많아야 두 번. 그리고 마트는 저녁 6시 이후에 가요. 할인하거든요. 그 말씀이 얼마나 가슴에 와닿던지. 저녁 6시 이후 마트, 스티커 붙은 할인 식품들. 그걸 고르시는 할머니 손이 눈에 선하더라고요. 장은 일주일에 한 번, 화요일에 보세요. 왜 화요일이냐고요? 집 근처 마트가 화요일에 세일을 하거든요. 30년 동안 그 동네에 사셨으니까 마트 세일 요일 같은 건 다 꿰고 계세요. 배추는 어느 가게가 싸고 두 분은 어느 날 사야 이득인지 그 모든 걸 몸으로 알고 계세요. 이게 30년 살아온 동네의 진짜 힘이에요. 돈으로 살 수 없는 생활의 지혜가 이 아파트 주변에 다 녹아 있는 거예요. 한 달 생활비를 다 풀어서 말씀해 드릴게요. 할아버지, 할머니 두 분이 쓰시는 돈이에요. 국민연금 70만 원에 기초연금 57만 원. 그 이야기를 조금 더 해드릴게요. 국민연금은 할아버지가 40대에 공장 다니실 때부터 부으셨대요. 20여 년을 꼬박 내셨고 60세부터 받으셨는데 처음엔 30만 원도 안 됐다고 하세요. 근데 매년 조금씩 올라서 지금은 70만 원이 된 거예요. 그 올라온 것도 감사하다고 하세요. 기초연금은 만 70세 이후에 받기 시작하셨고 지금은 57만 원이에요. 합치면 127만 원인데 반올림해서 130만 원이라고 하시더라고요. 이 130만 원이 두 분의 한 달 전부예요. 이 돈으로 관리비가 나가고 식비가 나가고 병원비가 나가고 그리고 예상치 못한 지출도 막아야 해요. 관리비는 한 달에 얼마냐면요. 여름이나 겨울엔 좀 다르긴 한데 평균 내면 15만 원 정도 나온대요. 난방비가 거기서 제일 크고요. 그 다음에 수도세, 인터넷, 그것들 합치면 20만 원 안팎이 돼요. 아파트가 오래되다 보니까 에너지 효율이 좀 떨어지거든요. 새 아파트처럼 단열이 잘 되면 좋겠는데 어쩔 수 없어요. 30년 된 건물이 그렇죠 뭐. 통신비는 할아버지 핸드폰 하나만 쓰세요. 할머니는 따로 안 쓰세요. 그것도 알뜰폰으로 바꾸셨는데 한 달에 12,000원짜리 요금제예요. 전화랑 문자만 되는 거거든요. 카카오톡이나 유튜브 같은 건 집 와이파이로 쓰세요. 인터넷은 자녀한테서 공유기 연결해서 쓰시는데 그것도 자식들이 가끔 오면 확인해주고 가요. TV 수신료는 복지 혜택으로 면제받으세요. 이건 기초연금 받으시는 분들 중에 많이 모르시는 분들이 계신데 신청하시면 면제가 돼요. 할머니가 그걸 몇 년 전에 처음 알게 되셨다고 하시면서 그때 얼마나 기뻤는지 모른다고 하시더라고요. 한 달에 2,500원이지만 1년이면 3만 원이잖아요. 3만 원이 적은 돈이 아니에요. 두 분한테 3만 원은 한 달 반찬값이에요. 병원비가 사실 제일 문제예요. 두 분 다 이른이 넘으셨으니까 안 아픈 데가 없잖아요. 할아버지는 고혈압이랑 당뇨가 있으세요. 할머니는 무릎이랑 허리가 안 좋으세요. 두 분 다 매달 병원을 가셔야 해요. 할아버지는 한 달에 2번,
내과를 가세요. 진찰비랑 약값 합치면 한 번 가실 때마다 5,000원에서 10,000원 사이예요. 건강보험 덕분에 그 정도로 줄어드는 거예요. 근데 거기다가 혈액 검사 같은 거 하는 날이면 2만 원 넘게 나올 때도 있어요. 할머니는 정형외과를 다니시는데 무릎 주사 맞는 게 3개월에 한 번이에요. 그날은 한 번에 3만 원 가까이 나와요. 두 분 병원비를 다 합치면 한 달 평균 6, 7만 원은 나온다고 하시더라고요. 이게 고정비예요. 아픈 달엔 더 나오고. 작년에 할머니가 감기가 독하게 걸리셔서 종합병원 응급실 한 번 가신 게 있는데 그날 5만 원 넘게 나왔다고 하세요. 그 이야기 하시면서 할머니가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 뒤로 웬만해선 병원 안 가려고 한다. 그 말이 참 마음이 무거웠어요. 병원을 안 가려고 참는 노인이 얼마나 많은지. 그게 단순히 참는 게 아니라 돈이 무서워서 참는 거잖아요. 이제 식비 25만 원, 관리비 20만 원, 병원비 6, 7만 원이면 벌써 70만 원이 넘어요. 거기다가 비상금으로 10만 원은 꼭 남겨두셔야 한대요. 뭔가 갑자기 고장 나거나 경조사가 생기거나 그럴 때를 대비해서요. 그러면 남는 돈이 30만 원대예요. 이게 두 분이 그달 나머지 생활 전체에 쓸 수 있는 돈이에요. 30만 원. 그 돈으로 교통비, 개인 용돈, 간식, 작은 생활용품 다 해결하셔야 해요. 교통비는 어떻게 되냐면요. 두 분 다 70세 이상이라 버스, 지하철은 무료예요. 그게 정말 큰 복지라고 하세요. 예전엔 버스 한 번 탈 때마다 생각했는데 이젠 그 걱정이 없다고요. 그 대신 택시는 거의 안 타세요. 타면 부담이니까요. 아프거나 날이 너무 추워서 꼭 타야 할 때만 타신대요. 그것도 기본 요금 안에 도착할 거리를 미리 생각하고 타신다고요. 그 작은 계산 하나하나가 두 분 삶의 방식이 된 거예요. 할아버지가 제일 아끼는 취미가 뭔지 아세요? 바둑이에요. 동네 경로당에 가셔서 바둑 두시는 게 낙이세요. 거기는 돈 들 게 없어요. 경로당 자체가 무료고 거기서 오전 내내 바둑 두시고 가끔 점심도 드시고 오시거든요. 경로당 무료 급식이 나오는 날엔 점심 해결까지 되는 거예요. 그럼 그날 하루 식비가 그만큼 줄어드는 거고요. 그 하루가 할아버지한테는 제일 즐거운 날이에요. 동갑 어르신들이랑 바둑 두면서 나누는 말 한마디 한마디가 그렇게 좋으시대요. 할머니 취미는 텃밭이에요. 아파트 단지 안에 작은 텃밭 구역이 있어서 거기서 상추, 깻잎, 고추 같은 거 기르세요. 씨앗 한 번 사면 그 다음엔 돈이 안 들거든요. 봄부터 가을까지는 그 텃밭에서 채소가 나와서 식비가 조금 줄어들어요. 할머니가 텃밭에서 직접 뜯어온 상추로 쌈을 싸드실 때 제일 맛있대요. 마트에서 사 먹는 거랑 달리 공짜로 먹는 거니까 더 맛있다고 하시면서 웃으시더라고요. 그 웃음이 정말 밝았어요. 뭔가를 많이 가진 사람의 웃음이 아니라 작은 것에서 진짜 기쁨을 찾아낸 사람의 웃음이랄까요? 두 분이 한 달에 한 번 꼭 함께 하시는 게 있어요. 연금 들어오는 날 매달 그날이 돼요. 그날 할아버지가 할머니한테 2,000원짜리 붕어빵을 사다 드린대요. 집 앞 골목에 붕어빵 아저씨가 있거든요. 이게 두 분만의 소소한 기념일이에요. 처음엔 5,000원어치 사던 걸 언젠가부터 2,000원으로 줄었대요. 할아버지가 그 이야기 하실 때 조금 머쓱한 표정을 지으셨어요. 근데 할머니가 바로 옆에서 말씀하셨어요. 그래도 그 붕어빵이 그달 제일 맛있어요. 그 말씀 듣고 제가 눈물이 날 뻔했어요. 2,000원짜리 붕어빵. 그게 그분들한테 얼마나 큰 행복인지. 자녀 이야기를 안 할 수가 없잖아요. 두 분 자녀가 셋이에요. 딸 둘에 아들 하나. 다 40대에서 50대 됐어요.
다들 자기 살기도 바쁜 나이잖아요. 자식들이 나쁜 게 아니에요. 그냥 다들 어렵거든요. 아들은 서울에서 직장 다니면서 아이 둘 키우고, 딸들은 하나는 지방에 있고 하나는 남편 사업이 요즘 어렵다고 해요. 명절에 오면 얼굴 보는 것만으로도 좋다고 하세요. 뭔가를 바라고 기다리시는 게 아니에요. 할아버지 할머니 자식한테 손 벌리기 너무 싫어하세요. 그게 큰 자존심이에요. 그리고 명절에 자식들 오면 용돈을 조금씩 주기도 하시거든요. 어떻게 주시냐고요? 그걸 위해서 몇 달 전부터 조금씩 모아두신대요. 한 달에 5만 원씩 따로 빼두셨다가 명절에 자녀들한테 10만 원씩 봉투에 넣어서 주신대요. 받는 사람은 그냥 10만 원 받는 줄 알지만 드리는 입장에선 그게 몇 달치 피땀이에요. 그래도 아이들이 받고 고맙다고 할 때 그게 얼마나 기쁘신지 모른다고 하시더라고요. 부모 마음이란 게 그런 거잖아요. 자식 앞에 서면 언제나 더 주고 싶은 게 부모예요. 근데 현실적으로 힘드실 때는 언제냐고 여쭤봤어요. 할아버지가 잠깐 생각하시더니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겨울이요. 겨울이 제일 힘들어요. 왜냐면 난방비가 많이 나오거든요. 24평 아파트가 30년 됐으니까 벽이 얇아요. 추위가 들어와요. 보일러를 틀면 난방비가 올라가고 안 틀면 추우니까. 그래서 두 분이 두꺼운 내복 입고 소파에 담요 덮고 계신데요. 보일러는 22도 이상으로 잘 안 올리신대요. 22도. 그게 딱 적당하다고. 사실 그 정도면 좀 쌀쌀한 온도거든요. 근데 그게 몸에 배셨대요. 자기 몸을 맞춰가신 거예요. 온도에, 돈의 상황에. 그리고 또 힘드실 때가 언제냐면 아파트 수리가 필요할 때래요. 30년 된 아파트다 보니까 이것저것 낡은 데가 생겨요. 작년에 화장실 변기가 고장 났는데 고치는데 30만 원이 들었대요. 한 달 생활비의 4분의 1이잖아요. 그걸 비상금으로 겨우 막으셨는데 그 달이 정말 힘드셨다고 해요. 비상금이 빠지니까 식비를 줄일 수밖에 없으셨고 그 달은 고기를 한 번도 못 드셨대요. 고기 한 번 못 드신 것보다 그 상황 자체가 얼마나 불안하셨을지가 더 마음에 걸렸어요. 그 이야기 하시면서 할머니가 이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그냥 사는 거지 뭐. 다들 그렇게 사는 거 아니겠어요? 그 말 한마디에 얼마나 많은 게 담겨 있는지. 체념인지 달관인지 알 수 없지만 그게 56년 살아오신 분의 내공 같기도 했어요. 그 말이 끝나고 잠깐 조용해졌는데 저는 그 침묵이 오래 기억날 것 같아요. 이 아파트를 팔고 더 작은 데로 이사 가시면 어떠냐고도 여쭤봤어요. 두 분이 잠깐 서로를 보시더니 할아버지가 먼저 말씀하셨어요. 여기서 아이들 다 키웠어요. 이 거실에서 애들이 뛰어놀던 게 눈에 선해요. 여기 벽지 바꿀 때 아들이랑 같이 했고 저기 베란다에서 딸이 숙제하던 거 아직도 생각나고 팔 수가 없어요. 그 말씀이 끝나자 할머니도 조용히 고개를 끄덕이셨어요. 아파트가 그냥 집이 아니라 두 분한테는 평생의 기억이 담긴 곳이더라고요. 그 기억이 지금도 두 분을 버티게 해주는 것 같았어요. 두 분한테 하루 중 가장 좋아하는 시간이 언제냐고 물었어요. 할머니가 망설임 없이 대답하셨어요. 저녁 먹고 나서요. 설거지 다 끝내고 나서 둘이 소파에 앉아서 TV 보는 시간. 그때가 제일 좋아요. 할아버지도 거기에 한마디 덧붙이셨어요. 저도요. 그때 우리가 별말 안 해도 괜찮거든요. 그냥 옆에 있는 것만으로도. 56년을 함께한 부부의 말이 그래서 다른 것 같아요. 많은 말이 필요 없어요. 옆에 있다는 것 자체가 이미 충분한 언어가 된 거예요. 가끔 건강이 많이 걱정되신다고 해요.
둘 중 하나가 많이 아프면 어떡하나 하는 걱정이요. 요양원이나 간병 같은 건 아직 생각하기 싫다고 하세요. 근데 그게 현실이 되면 지금 연금으로는 감당이 안 된다는 것도 두 분이 잘 알고 계세요. 그 이야기가 나오면 두 분이 잠깐 침묵하세요. 그 침묵이 뭔가를 다 말해주는 것 같았어요. 두 분이 서로를 걱정하면서도 그 걱정을 말로 꺼내지 않으려고 조심하시는 것 같았어요. 서로가 걱정할까봐. 할아버지가 당부 말씀을 하나 해주셨어요. 지금 50대 분들, 아직 벌고 계신 분들, 연금 절대 함부로 일찍 받지 마세요. 나도 처음에 60세에 받을까 생각했는데 주변에서 더 기다리라고 했거든요. 기다리길 정말 잘했어요. 조금 더 기다리면 금액이 올라가거든요. 그 차이가 나중에 진짜 크게 느껴져요. 이게 책에서 나오는 말이 아니에요. 78세 할아버지가 직접 경험하신 이야기예요. 국민연금은 수령을 1년 늦출 때마다 연 7% 이상 금액이 올라가요. 5년 늦추면 35% 이상 올라가거든요. 그 차이가 나중에 얼마나 큰 돈인지 지금 50대 분들이 꼭 기억하셔야 해요. 할머니도 한 말씀 하셨어요. 건강보험이랑 기초연금, 이거 신청할 수 있는 거 다 챙기세요. 우리가 처음에 몰라서 몇 년을 못 받은 게 있어요. 지자체 복지관이나 주민센터 가면 다 알려줘요. 귀찮아도 꼭 가보세요. 그리고 아파트가 작아도 괜찮아요. 자가만 있으면 관리비만 내면 되거든요. 월세 내시는 분들 생각하면 우리가 얼마나 감사한지. 자가가 진짜 노후의 버팀목이에요. 낡았어도 작아도 작아. 그게 있고 없고가 노후를 완전히 다르게 만들어요. 사실 지금 월세 사시는 어르신들을 생각하면 가슴이 아파요. 연금 130만 원에서 월세가 먼저 빠지면 그 다음에 남는 게 얼마나 되겠어요. 3, 40만 원에서 50만 원? 그걸로 한 달을 살아야 하는 분들이 실제로 많거든요. 두 분이 관리비만 내면 된다는 게 얼마나 다른 출발점인지 그걸 생각하면 자가 마련이 노후에 얼마나 중요한지 다시 한번 실감하게 돼요. 두 분이 함께 사시면서 가장 잘한 선택이 뭔지 여쭤봤더니 둘이 동시에 대답하셨어요. 같이 사는 것. 혼자 사셨다면 어떠셨을까? 연금 130만 원을 혼자 쓴다고 해도 이게 빠듯한데 둘이서 나눠 쓰는데 어떻게 이게 가능하냐고요. 할머니가 그러세요. 둘이니까 가능한 거예요. 혼자였으면 아마 못 버텼을 거예요. 밥도 혼자 하면 더 많이 들고 뭔가 고장 나도 혼자 어떻게 할 방법이 없잖아요. 둘이 있으니까 서로 의지하면서 버티는 거예요. 그 말이 정말 맞아요. 노후의 곁에 사람이 있다는 게 어떤 돈보다 더 값진 자산이에요. 오늘 두 분을 뵈면서 제가 느낀 게 뭔지 아세요? 돈이 많다고 해서 행복한 게 아니고 돈이 없다고 해서 불행한 것도 아니구나. 뻔한 말처럼 들릴 수 있는데 두 분을 실제로 뵈면 그게 진짜라는 걸 알게 돼요. 130만 원이라는 돈이 적은 건 분명해요. 근데 그 돈으로 두 분이 품위를 지키면서 웃으면서 56년을 함께한 사람 곁에서 살고 계신 그 모습이 제가 봤던 어떤 풍요로운 살보다 더 단단해 보였어요. 물론 걱정이 없는 건 아니에요. 언젠가 한 분이 더 아프게 되면 그때 어떻게 할 건지 그 불안이 두 분 마음 안에 있다는 것도 알아요. 하지만 그 불안을 안고서도 오늘 하루를 살아내시는 그 힘, 그게 어디서 나오는지 알 것 같았어요. 서로가 있기 때문이에요. 그것 하나가 130만 원보다 훨씬 더 큰 자산인 거예요. 여러분 중에 지금 50대이신 분들 아직 시간이 있으세요. 국민연금 최대한 늦게 받을수록 금액이 올라가요. 건강보험료 피부양자 조건이 되시면 꼭 챙기세요.
주민센터 가시면 기초연금 수급 자격 여부도 확인해 주세요. 기초연금 받으실 수 있는 분들 중에 신청을 안 하셔서 못 받는 분들이 생각보다 훨씬 많거든요. 작은 것들 하나하나가 나중에 할아버지처럼 70만 원이 되고 할머니처럼 57만 원이 되고 그게 모여서 130만 원이 되는 거거든요. 그 130만 원으로 두 분이 지금 이렇게 살아가고 계세요. 아, 그리고 TV 수신료 면제, 경로당 무료 급식, 교통비 무료, 이런 작은 복지들 꼭 챙기세요. 귀찮아서 신청 안 하시는 분들이 정말 많은데 그게 다 돈이에요. 1년치로 계산하면 적지 않은 금액이 되거든요. 복지관이나 주민센터 한번 방문하시면 지금 받을 수 있는 혜택들 다 정리해서 알려드려요. 두 분도 처음엔 몰랐다가 알게 되셔서 지금 챙기고 계신 거잖아요. 두 분이 헤어지면서 마지막으로 뭔가 하고 싶은 게 있으시냐고 물었어요. 할아버지가 웃으시면서 말씀하셨어요. 봄에 벚꽃 피면 같이 한번 나가고 싶어요. 작년엔 할머니 무릎이 안 좋아서 못 나갔거든요. 올해는 꼭 나가고 싶어요. 그 말씀이 얼마나 작고 얼마나 아름다운지. 벚꽃? 두 분이 손잡고 벚꽃 보러 나가시는 봄을 생각하니까 그게 130만 원으로 사는 삶에서 피어나는 꽃 같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돈이 많아야 행복한 게 아니에요. 봄에 벚꽃 보러 나갈 사람이 옆에 있으면 되는 거예요. 오늘 김영복 할아버지, 박순자 할머니 두 분 이야기 어떠셨나요? 130만 원이라는 숫자가 처음엔 너무 적다 싶었는데 두 분의 이야기를 듣고 나니까 그게 단순히 돈의 문제가 아니라는 걸 알게 됐어요. 30년 살아온 아파트, 56년을 함께한 사람, 그리고 날마다 조금씩 쌓아온 살림의 지혜. 그게 130만 원을 130만 원 이상으로 만드는 진짜 힘이에요. 여러분, 오늘 할아버지 말씀 딱 하나만 꼭 기억해 주세요. 국민연금은 늦게 받을수록 올라간다는 것. 그리고 할머니 말씀, 주민센터 가시면 받을 수 있는 복지 꼭 챙기세요. 오늘도 이 긴 영상 끝까지 함께 해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려요. 다음 영상에서는 월 100만 원 이하로 살아가시는 어르신들의 더 현실적인 이야기로 찾아올게요. 오늘 하루도 건강하시고 사랑하는 사람 곁에서 따뜻하게 지내세요. 감사합니다.